대통령께서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울컥했는데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짠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몸이 좀 감기가 드셨다고 할 정도로 지금 아마 진짜 혼신을 다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후속 조치 함께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그 MOU 시점이 지금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점은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방부도 있겠습니다만 에너지부도 있고요. 안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쟁점이 에너지부 관할 영역에서 이제 원자력 부분에 문제 조금 남아 있다 이런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걸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다만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 주를 저희들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거다. 그 정도로 완만한 협의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빨리 되면 좋겠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헌법 60조상 비준 대상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해야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 보고하고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의 내용이 보고되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을 비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약은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예, 같이 논의해 보시죠. 자,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가지고 계속 계엄을 한 게 경고성으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하고 나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말입니다. 11개월 이상 숨겨온 건데요.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주미대사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서 설명의 요지를 2장짜리를 보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같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지금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이에요. 한 장은 설명 요지고요. 한 장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입니다. 앞에 발씨는 외교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수씨는 주미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등등등등 쓰고요. 밑에다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에 전해달라 하고요.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정부하고도 미국의 신정부하고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왔다고 그래요. 이게 제2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느냐는 유력한 저는 근거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 이거를 12월 4일 날 외교비서관, 그 당시에 이창면인가요? 외교비서관이 외교부에다 지시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거부하겠다. 옷 벗겠다. 나 사표 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못 보냈잖아요.
다음 날 아마 장관한테 직접 지시한 것 같아요.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결제 라인을 보니까 김태효, 신원식까지 되어 있어요. 이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를 하고 이 특검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보기에 다른 정황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의원님 지금까지 여러 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내란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찾아보지 않았었습니다. 특검에다가 전적으로 맡겨놓고 특검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일단 돼 지금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형법 90조에 보면요. 87조의 내란 행위를 90조에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할 경우는 그 죄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이것을 그것도 미국에다가 미국 정부에 그것도 신정부까지도 보냈다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뭐겠습니까? 이거보다 명확한 증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경과 최근에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요.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이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정황이 있고 그 중에서도 MOU를 맺었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아직 증거는 명확하게 제가 잡지를 못했는데 이게 제보가 명확하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실장님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당시에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설명마저 드리면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 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되어서 지금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고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